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낙폭이 또다시 이제 깊었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네, 실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좀 안타깝게도 아래쪽 방향으로 밀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어요. 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한번 시연을 해 봤을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 전략을 우리가 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판에 하락폭은 분 차트상으로 좀 둔화돼서 마무리가 된 점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그다음 날 또 개파락 만들어 가지고 또 더 미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이 외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테라피틱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테라피틱스는 어떤 그 공매 같은 경우가 원래 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주가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HLB 본주의 흐름을 따라가리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그 건을 감안한다면 그 건에 따른 전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전적인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거 꼭 그 매매해서 대박 한번 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암만 그 전략을 말씀을 드려도 장중 상황에 따라서 그 전략은 우리가 수정하고 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순간적인 전략이나 고급 정보는 테라피틱스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테라피틱스 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네, 지금 뭐 아침 나절에 반등 시도도 못하고 그냥 쭉 밀어버렸어요. 개파락해서. 자, 그러니까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는 9시에서 한 9시 10분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쭉 치고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약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뭐 일부라도 좀 축소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물론 이제 AACR 건이 끝났다는 건 인정을 해요. 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재료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호재 노출로 주가가 꺾인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걸로 그냥 끝이 되는 것이냐? 네.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OKN 건의 재료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번에는 만약에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파이프라인 중에서 OKN 말고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HLB 테라피틱스의 임상이 뭐예요? RGN259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한 재료가 특히 그 NK 치료제, 이 건과 관련한 재료가 등장할 개연성이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말이죠. 수급이 지금 위에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재료를 터뜨려봐야 올라갔다 둔화되기 때문에 조금 뜸을 들여서 물량이 소화된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쳤을 때 그때 아마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론 RGN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재료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테라피틱스의 모양을 좀 보면 옆에 그 오른쪽에 3번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갭 하락을 해가지고 밀었어요. 밀었지만은 막판에는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보면은 외인들이 물론 매도입니다만은 매도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6만 2천 주로. 지난 그 선거 전날 139만 주 정도 외인들 매도 때리던 것이 급작스럽게 이제 줄었어요. 그 원인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이 신한투금에서 장난치지 않습니까? 네, 이 신한투금의 동향을 가만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장중에도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그런 혼동성 있는 매매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HLB의 신약 승인권이라는 HLB 본주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은 테라퓨틱스에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볼 때의 흐름은 역시 외인들이 팔구사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긴 흐름은 HLB 본주를 역시 방향하고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HLB하고 HLB 테라피틱스하고 차이점은 HLB는 먼저 미리 매를 맞아서 먼저 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최근에 낙폭은 좀 적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느냐? 21선과 61선 중간 지점, 그죠?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30% 조금 넘게 내린 지역에서 반등을 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 요령으로 보면 일단 61선, 21선 사이 가격선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11,000원 선 가격대까지 혹시라도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보면 18,000원에서 30% 내렸다고 한다면 한 5,400원 내리는 건가요? 한 2,500원. 그죠? 가격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까지 밀었다가 반등하는 패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1번이든 2번이든 지지대 권역에서 반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가격대가 점 찍어서 이제 거기서 반등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개 요 정도 권역에서는 최소한 반전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부 물량을 축소하신 분 입장에서는 요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량을 뭐 일부라도 매도 못한 분들이 이 권역으로 주가가 내리는데 추격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하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그 학회 일정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반도체 쪽으로 워낙 매기가 오늘도 쏠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나 다른 섹터도 좀 어려웠지만 학회로 봐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스코를 기대할 수가 있고 요거 5월 말일입니다. 그러면은 요건에 따른 반발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건도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신약 승인이 먼저죠. HLB 신약 승인이 5월 16일이니까 그걸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 학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이런 감을 갖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매매 방향입니다. 근데 장중에는 그 외인들의 동향이 그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호재 악재가 뭐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판입니다. 주식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 우리가 HLB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정확히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테라피틱스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보를 드리고 있고 필요한 매매가 있을 수 있다면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그 전략도 수정 가감해서 또 드릴 겁니다. 100%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는 변화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고정화시켜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필요한 겁니다.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적절한 매매를 우리가 찾아보시자고요.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고급 정보, 뭐 일단 신속한 정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퍼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를 타파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매매 잘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더블, 3더블,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되게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되게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감사합니다.